자, 여러분, 하루하루 변화무쌍한 장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저희 특파원들도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 만큼 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가장 관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겠죠. 근데 하루 사이에도 이 중국에 보내는 백악관에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메시지가 굉장히 너를 띄어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는 백악관이 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랩 리크, 즉 이 홈페이지가 원래 이 코로나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던 그런 백악관 하위 사이트였는데 코비드19가 코로나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 이렇게 그리고 트럼프 전신 사진이 함께 전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아침에 올라옵니다. 그 밑에 문장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 바이러스는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에 따르면은 모든 이 코비드19 사례는 인간에게 단 한 번 유입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거는 여러 차례 동물과 인간 간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이 스필오버가 있었던 이전 팬데믹과는 상반된다. 우한에는 중국 최고의 사스 연구소가 있고 이곳은 불충분한 생물 안전 수준에서 유전자 변형 연구를 수행한 그런 경력이 있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2019년 가을에 코비드가 수산시장에서 발견되기 몇 달 이전에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을 이미 겪었다. 그래서 과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연 기원서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 이미 나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없다. 결국 이 얘기 뭔가요? 코로나를 중국이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는 이미 과거 얘기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백악관에서 갑자기 이 정보를 올립니까? 이거는 결국 메시지죠. 그만큼 중국 너네가 전 세계에 민폐를 끼쳤으니 미국에 민폐를 끼쳤으니 이 협상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미국 말을 들어라. 이런 메시지겠죠. 근데요, 늦은 오후에는 또 이렇게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말 아주 좋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디에 지금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미 역대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한 가운데 이 분홍색이죠. 무역 관련한 불확실성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결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같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자료를 보시면은 이미 전반적인 불확실성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치솟은 모습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나쁜 점은 이렇게 이 그래프가 올라갔던 기간에 물론 뭐 예외가 좀 있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올라간 기간에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일까요?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잣대를 들어서 침체 확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시면은 한번 정점을 찍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는 56%의 확률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온다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만약에 침체가 정말로 온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침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점에는 이미 증시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침체의 공식 판별 기준을 충족할 때쯤이면 이미 선행 지표인 증시는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8년 당시에는 S&P 500이 거의 50% 하락한 이후에야 침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체에 강하게 베팅해서 미리 주식을 파야 되는 걸까요?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전해드렸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양한 그래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거와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자산에서 나오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주식 글로벌 자산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금리를 너무나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도 나온 보도가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파월을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여전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도 미국 시간 금요일에도 자신이 뭘 아는지 뭘 하는지 아는 연준 의장이 있었다면 금리는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침체가 오면 그때는 금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침체를 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 증시를 경기 침체의 정확한 지표가 나오기 전에 침체가 판별되기 전에 미리 팔아놔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게 보시기에는 이 그래프를 알고 가시면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거 뭐냐면은 자 보시면 침체가 들어가면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가 저금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찍어놓은 단기채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게 대거 롤오버가 됩니다. 과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리가 내려가야 저금리로 롤오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가 계속 높으면 고금리로 차환을 해야 되고 이건 두고두고 채권 만기까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미국 정부가 정부 예산 줄인다고 지금 공무원 줄이고 난리인데 이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싶겠어요. 근데 만약에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만약 2%포인트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무려 5천억 달러 정도, 거의 6천억 달러에 가까운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침체에 들어가면은 실업률이 늘고 기업이 망하고 그러면 세수가 줄겠죠? 실업자가 너무 느니까 실업수당이 늘겠죠? 그래서 결국 침체가 오면 정부 재정이 추가로 1조 3천억 달러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내려서 미국 정부 이자 비용이 주는 것보다 세수가 펑크 나고 실업수당 늘면서 재정이 더 파탄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돈 아끼자고 도지를 내세워서 예산 줄이는데 침체가 오면 예산이 더 들죠? 지금 가뜩이나 미국 정부 돈이 없습니다. 빚더미입니다. 근데 예산이 더 들면 땅 파면 나옵니까 돈이? 결국 국채를 찍어야죠 다시. 그러면 결국 침체가 온 이후에 잠시 잠깐 시장금리 내려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중장기 보면 어떻습니까? 장기물 금리 이런 거는 오히려 침체 이후도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 국채를 더 찍어서 메꿔야 되니까. 결국 베센트가 보는 10년물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침체가 온다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우리가 판단해 보자면 트럼프 정부가 알고 있다면 침체 분위기를 조성해서 금리를 내리려는 시도는 할 수 있겠으나 정말 미국을 완전히 침체로 몰고 가려는 위험한 도박은 아마 트럼프가 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체라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되는 문제냐, 정부가 원하면 침체에서 나오고 정부가 원하면 침체 들어가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지만 여튼 지금의 이 침체 분위기는 지금 이 시점만큼은 적어도 의도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 등등 때문이죠. 따라서 아마 추 트럼프 정책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